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 236페이지 세 번째 줄까지 했었고요. 이제 236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감과 만났던 그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이사이에 공간적 배경 바뀌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배경된 묘사들에 초점을 조금 두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땅값이 올랐으니 땅 팔아 벼락 부자 된 분도 많겠네요. 네, 목돈 좀 진 사람도 있긴 해. 근데 이렇게 저렇게 꿰매 빠져가지고 2년을 못 넘겨서 다 거덜이 났어. 백수 건달이 된 사람은 도회지로 나가 막노동이나 하겠다며 식솔들, 집안 가족 구성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지. 난리가 따로 있겠나? 그것도 다 난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확 바뀐 게지. 개벽일의 말일세.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소일 하시나요? 별걸 다 묻는다 그러시죠? 하면서 통닭집, 포장집 포장하시면서 연명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손 놓고 놀 수야 있겠느냐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죠? 해서 15번째 줄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죽은 땅 공한지 건너 공단 쪽을 보았다. 네, 화학 공장들로 이루어진 B 단지였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령 정유 공장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순 굴뚝 여기저기서 연기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시내 쪽으로 꼬리를 쫙 내리고 있는 공장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집진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해요. 왜요? 노후화되어 있고요. 고장이 났었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수리하거나 고쳐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해서 있으나마나한 매연 대책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진기가 뭔지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집진기는 공기 속의 먼지를 모으는 장치라고 해요. 그죠? 공기를 맑게 하거나 가스 속의 금속분 뭐 이런 것들을 가려내고 연기에 있는 유해한 성분,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을 가려내고 제거하는 데 쓰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들로 15번째 줄에 화학 공장들로부터 21번째 줄에 매연 대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줄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제반길을 따라서 동진강 쪽으로 걸었다. 지금 이 사람이 석교천에서 미터글라스에 석유천물을 수거하고 왔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천이 동진강에 포함되어 있는 동진강으로 함유되는 하천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진강 쪽으로 걸으면서 해안 쪽에는 하늘을 보니까 노을이 자주색으로 침침해져 갔다. 자주색으로 예쁘게 물들었다가 아니라 침침해져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기감이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하고 있어요. 석탑 서점을 들러서 오후 3시에 바닷가로 나왔다. 5시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미터글라스에 석유천물을 수거한 참이라서 피로와 허기가 엄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엄습했다. 감정, 생각, 감각 따위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거나 덮치고 있다. 밤을 몰아오는 바닷바람도 차가워졌다. 네. 피곤하고 춥고 그리고 지금 하늘은 자주빛으로 물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닷바람도 차가워졌어요. 쌀쌀하죠.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들이 약간 위기감을 주는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서 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작용되는 요소들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쌀쌀하다 보니까 점퍼 지퍼를 목까지 당겨 올리며 석교 마을에 눈을 줬대요. 잿빛 하늘. 그죠? 연기 때문에 잿빛이 되었어요. 잿빛 하늘 아래 눌려있는 석교 마을은 읍 시절의 옛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부촌이었던 그죠? 해안가에 있지만 어촌보다는 농촌 생활을 더 많이 하는 이 농민들이 많은 부촌이었던 그 석교 마을은 그 시절에 회상 속에 있던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했던 안락했던 옛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40여 호, 40개 정도 되는 집들은 전부 다 초가집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새 절반으로 줄었고요. 알록달록한 기와지붕의 새 동네로 변했어요.
포장된 앞길에는 시내버스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뒤를 가렸던 언덕의 소나무 숲은 매연으로 고사해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민둥산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옛 모습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예쁘게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매연으로 다 말라 죽어서 허전하게 빈 민둥산으로 버려져 있었다라는 모습들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산 뒤로 늘어선 10개의 동의 5층 아파트가 모서리를 보였다. 작년과 재작년, 그저에 걸쳐서 신축된 아파트를 석교단지라고 불렀다. 지난 여름에 엄마가 저 단지 중 18평형 두 채를 빚을 내서 잡았는데 뒤이어서 발표된 부동산 투기 억제법에 묶여 매기 팔려고 하는 분위기, 팔아야 될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놓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부동산 투기 억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죠? 이때, 그러니까 1960년대랑 1970년대에는 땅값 상승이 진짜 큰 이슈였어요.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부동산 계속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계실 텐데요. 1966년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월남 파병 이래가지고 외국 돈들, 외국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이러면서 지금 산업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수출이 엄청 확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업단지가 계속해서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 공단이랑 그 근처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용지의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팽창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1968년 이후에 정부가 이런 수요들을 강력하게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좀 수그러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땅값의 안정세는 1970년 초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 후반에 정부가 계속 개발 정책이 일어나고 또 시중에 또 돈이 많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니까 정부가 조절을 또 해야겠죠.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1978년 초에 부동산 투기 지역, 여기는 투기 많이 하는 곳이다라고 딱 설정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좀 안정돼야 민생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 안정, 그 다음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1978년도에 8월 8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요.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이거든요. 88 조치가 단행돼서 그게 실행이 돼가지고 시장이 제법 안정화됐어요. 그런 부동산 투기 억제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억제법이 그 당시 산업화 그리고 수출 팽창 뭐 약간 이렇게 수출 확대 그리고 월남 파병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런 다양한 음,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들이다. 그래서 요것들 시대 상황을 사회 상황을 드러내는 아이템이다.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동진강 제방 두끼를 내려갑니다. 공간적 배경 계속 변화되고 있고요. 이제는 그 강 하구에 삼각주 갈대밭이 멀리로 보이는 지점까지 왔을 때였다. 남자 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둘의 더벅머리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조금 더벅거리는 이런 머리칼이 드러나서 나는 공단 공원인 것 같아. 공단에 있는 공단 직원인 걸로 약간 짐작을 했어요. 한 사람은 등산백을 맸대요. 복장도 등산복 차림이었대요. 한 사람은 등산백도 안 맸고 그런가 봐요. 거리가 50m쯤 가까워졌어요. 제법 가까워졌네요. 근데 등산백을 매지 않은 녀석의 걸음걸이가 눈에 익어서 낯익어. 누구야? 병식이야. 병식이 누구야? 병국이의 동생이에요. 그죠? 자본주의적 욕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진강 주변의 생태 파괴 원인을 밝히려는 병국이다. 여기까지 보면 임영감이랑 인터뷰했었고요. 물도 채취했었고요. 이런 걸 보면서 동진강 주변의 석교창과 같은 곳에서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원인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병국이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들의 줄거리 살짝 읽어만 놓고 가겠습니다. 병국이가
이런 상황을 지금 이루어 봤을 때 이 뒤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환경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 뒤로도 동진강 주변의 환경 문제에 계속 몰두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병국이는 동생 병식이가 철새 도래지,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머무는 곳들 말하고 있어요. 철새 도래지에서 새들을 독살하는 이들과 한패일 것이라는 의심을 합니다. 독살 왜 할까요? 독살하면 이 새들 시체가 나오잖아요. 이 시체들을 박제를 해가지고 파는 거야. 그럼 돈이 되겠죠. 그 사람도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이 병식이는 이제 병식이가 이 독사를 해가지고 뭐 팔아 넘기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들을 한다든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이럽니다. 이따다. 병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괜히 엉숙 떨지 마라. 동생이죠.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지? 새의 밀렵과 관련해서 독살과 관련해서 병식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오, 병식이 상당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 병식이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어요.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 시작했어?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뭘 해? 라고 하면서 병국이가 언성을 높입니다. 별 말코 같은 소리를 다듬네.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가 있나? 지구의 새를 형이 몽땅 사들였어? 병식이가 주모가 놓고 간 주전자의 막걸리를 두 잔에 쳤다. 두 잔에 두루룩 이렇게 따랐습니다. 우선 한 잔 꺾지.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 지금 이 얘기 계속 진행되면 싸움 나죠. 그죠?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충돌을 피하려고 화제를 돌립니다. 그런데 병국이 말 돌려지지 않죠. 누가 니한테 그 일 시켰노? 딱 사람 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국이가 잔을 밀치며 소리쳤다. 형이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한다고? 그건 죄가 되고. 허가낸 사냥총으로 새 잡는 사람들은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지. 병식이가 비웃적 코웃음을 칩니다. 왜요? 병식이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를 독살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병국이가 새를 독살한 것에 대해서 다그치는 거를 왜 저래? 이렇게 병식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진도 나가볼게요. 희귀 새가 멸종되고 있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를 창조할 순 없어. 개떡 같은 이런 지부치아라.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새가 산다. 그 중에 내가 몇 마리를 죽였다 치자. 행님은 그게 그렇게 안타깝나? 병식이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제하는 놈은 못 되겠나? 추궁하고 있죠? 병국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 멱살을 틀어줍니다. 어우, 싸움 나겠죠? 그래서 주모가 달려와서 둘 사이에 끼고요. 계시도 않은 술집에서 무슨 행패냐고 소리쳤습니다. 병식이가 얘 계속하죠. 못 불겠다면 어쩌긴데. 행님 고발해봐라. 행님 손에 동생이 쇠고랑 차 보자 그래. 병식이가 형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었습니다. 행님도 구치소 출입해봤으니까 알까 아이가? 내만 벽 보고 살라는 법 있나? 비꼬는 거예요, 그죠? 형이 구치소 왜 출입했어요? 학생 운동했죠. 그래서 감옥에 갔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선 넘었죠, 그죠? 말이면 다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병국이의 주먹이 아우턱을 갈겼다. 오, 병국이가 아우턱을 때렸어요. 병식의 머리가 뒷벽에 부딪히자 입술에서 피가 터졌다. 형이 날 쳤어! 병식이가 형의 허리를 조여가지고 번쩍 안아들었어요. 오, 그는, 병식이는 마른 장작개비 같은 형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의자를 치켜 들었습니다. 병국이가 몹시 말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형 면상에다 의자를 찍으려다 그 짓은 참아 못하겠다는 듯 손을 내렸습니다. 오늘 내가 참아 몰매 맞을 짓을 했다면 형한테 맞아줄게. 근데 내가 새를 독살한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를 족제비 따라서 갯벌로 나갔는데 치사하게 동생을 고발한다고? 족제비가 누군지 체크하고 갈게요. 병식이 친구예요. 이 족제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새를 독살해가지고 박제하는 사람 있죠. 박제하는 사람을 박제사라고 하는데 이 박제사에게 넘겨서 용돈벌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족제비 따라서 그거 하러 갔다는 거지.
병식이는 100원짜리 동전을 술상에 놓고는 입술에 피를 닦았습니다. 가방을 챙겨들더니 출입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까지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산업화가 이 상황에 마을에 끼치고 있는 영향들 한번 체크하고요. 한 번 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야기할게요.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우리 아까 처음에 임영감님 인터뷰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세 가지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장 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조금 연기 좀 나고, 뭐, 좀 사람도 좀 검은 가래백, 뭐,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공동체적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시되더라. 지금 병식이 행동범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 풍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아까 부동산 투기법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 따라서 돈 많이 벌려고 물질적인 가치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변해버린 석교마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 더 들고 갈게요. 공단이 들어서니까 석교천 일대, 그 동진강 근처 일대의 환경이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됐죠. 다 기름 들어오고 기름물 계속 빨아들이니까 농작물 다 말라 죽고 뭐 소나무숲 다 말라 죽고 민농산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농사 못 지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가 돼요. 혹은 마을을 떠났어요. 그리고 콜록콜록 가래가 시꺼멓지요. 저에게 뭐 이런 가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관지병에 걸렸어요.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 파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 하고 갈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 보여주려고 석교마을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해서 237쪽, 238쪽, 239쪽까지 이야기하면 쭉 가볼게요. 병식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충돌을 피하고자 병식이가 화대를 돌렸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그게 안타깝나? 라고 병식이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병국이가 추궁을 하고 있어요. 병식이가 화가 났어요. 형도 구치소 갔다 오는데 나도 무슨 배만 보고 살라는 법인데 나는 들어갔다 오시 뭐. 나는 뭐 잡아여라. 냉소적인 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국이 몹시 마른 것들 마른 장작에 비해 지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식아, 학관 끝나면 집으로 나이. 모제비, 옆에 방향, 옆으로 쓰러졌던 병국이가 일어나면서 외쳤어요. 병식이는 주점을 나서버린 뒤였어요. 못 들었겠죠. 주모가 병국이한테 말해요. 봐요, 젊은이 안경알이 깨졌어. 안경의 왼쪽 알이 방사선 금을 그었다. 줄이 그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금 같다 이랬어요. 그죠? 넘어질 때 술상 모서리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병국이는 그 깨진 안경을 쓰고 주점을 나섰습니다. 가로의 건물들이 길 가운데로 그림자를 느리고 있었다. 병국이는 학관을 뒤져가지고 족제비라는 놈을 찾아낼까 하다가 그만두기로 했어요. 턱이 좀 뾰족한 사람인가 봐요. 그 녀석의 생김새는 떠올랐는데 아니면 그가 학관에 다니고 있는지 학원 이야기예요. 학교나 학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원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간에 나와 있을지 알 수도 없잖아. 그죠? 해서 저녁에 병식이가 귀가하면 박제사 집을 알아내는 일이 더 쉬울 것 같았대요. 이게 바로 지금 병식이한테 집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되겠네요. 그죠? 병국이는 경찰을 앞세워 박제사 집을 덮치거나 고발할 의향은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얘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박제품이 보호조가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인지 어떤지 잘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동진강 하구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는 일이랑 새를 잡는 일이 뭐가 다르냐고 따질 때 반론을 제시할 근거가 없기도 해요.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는 거죠.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처벌받는 산림법 법칙이, 그죠? 벌칙이 조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수렵 금지 기간이 따로 있지만 총포류, 총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용하지 않은 이상 그 벌칙에서도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총포류를 사용하지 않고 수렵 활동을 하는 거는 처벌받지가 않는다는 거죠. 짐승이나 조류의 박제품은 연구용 그리고 박제용으로 판매되고 있었어요. 그쵸? 자연보호 명목을 원용한다면 이런 것들을 문헌이나 관례 따위를 끌어내서 쓰면 야생조류의 남획이 경범죄 정도에는 해당될 것 같기는 해요. 남획, 짐승이나 물고기 따위를 마구 잡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병국이가 박대사를 만나면 그를 설득해서 조류 중에 나그네세나 철새의 박제만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냥 부탁할 작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제품이 부터 앞 페이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해당될 것 같았다까지 내용이 결국은 좀 새를 죽이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철새는 좀 하지 마라, 좀 막아라. 근데 얘네가 지금 그거를 가려가면서 하겠어요. 그죠? 네. 뭐 무슨 뭐 덫을 주고 독약을 주면서 철새는 드시지 마세요. 붙여놓으면 새가 알아듣습니까? 아니죠. 무분별하게 남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지. 자, 계속 볼게요. 새의 독살은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과 같았기에 그 목적은 관철시키고 싶었어요. 안 되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알지만 자기가 이제 새의 삶이랑 자신의 삶을 같은 것으로 본 거야. 그래서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과 같이 느꼈기 때문에 제발 철새는 죽이지 말자. 그리고 나그네 새는 박제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지. 박제사가 왜 남의 생업까지 막느냐고 딱 벗으면 버티어 맞서서 겨루면 이제 뻗대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야생동물보호협회 경남지부와 협의해서 강구책을 세우기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국이가 중앙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발걸음이 무겁죠.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집에 가기도 싫어요. 역시 그가 찾을 곳은 바닷가 개펄밖에 없었다. 황혼 무렵 바다로 향해 자맥질하는 이제 여기 폭 고개 숙여가지고 이제 사냥하는 이런 새들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이런 새떼를 구경하기로 결정했다. 왜요? 힐링하는 거예요. 병국이한테는 새가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병국이한테는 이 새가 자유를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한 번 더 체크하고 갑니다. 병식과 다툼을 벌였어요.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래 지금 새떼를 구경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개펄로 갔잖아요. 그 가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서점, 석교 서점에 들러요. 서점 주인의 대화에서 동진시 공단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은 병국이는 주문한 책을 받아들고 새떼를 보려고 서점을 나섭니다. 마침 웅포리행 버스가 와서 승차했어요. 차를 탔어요. 뒷좌석에 앉자 그는 눈을 감았다. 피곤에 찌들어서 잠을 자듯이 늘어졌다. 밤이 됐어요. 시간적 배경 계속 따라서 진행되고 있죠. 멀리로 등대 불빛이 보였다. 감은 눈앞에 도요새 무리가 바다와 하늘 사이 무공천지를 가르며 날고 있었다. 날개를 상하로 쳐대며 바람에 쫓기듯 나무로 내려갔다. 등대 불빛 쪽으로 날던 새떼가 어둠에 가린 등대 몸체를 미처 못 피해 등대 벽에 머리를 박고 떨어졌다. 다시 낮이었다. 강하구와 별을 뺀 논바닥에서 도요새 무리가 쉬고 있었다. 하늘 높이 떠있던 매 한 마리가 수직으로 낙하했어요. 쭉 내려옵니다. 매는 쫓음 걸음을 하는 도요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도요새가 아무런 힘이 없이 잡혔죠. 현재 병국이의 모습과 비슷하죠? 무기력한 병국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도요새를 수렵하고 중금 속에 오염된 폐수와 폐수를 터 삼은 물고기가 도요새에게는 오히려 복이었다. 왜 도요새가 당하는 피해만 환상으로 떠올랐는지 몰랐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그 감은 눈앞에 도요새 무리가 붙어 오히려 독이었다 앞에 있는 이 포획당하는 도요새까지의 상황이 환상이라는 이야기죠. 네,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나오는 도요새는 날지도 못했어요. 쫓은 걸음 빠르게 이렇게 종종종종 뛰어가는 도요새를 잡아 올렸어요. 너무나 한 번 날개짓 한 번 못하고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이 도요새가 병국이의 무기력한 모습과 오버레이 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미안해요. 마지막 PPT 정리를 했는데 저장을 안 했는지 지워졌네. 지금 보이는 이 상황까지가 보이는 PPT 끝이고요. 뒷부분은 선생님 설명 계속 들어보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정확하게 불러드릴게요. 새 밀렵 문제로 병식과 다투고 환상 속에서 도요새를 보는 병국. 김원일 작가님의 김원일 소설 전집 22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이봐, 없지.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찾았어요.
네, 잠깐 일시정지하고 놓치는 부분들 이야기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국장님.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앞에 부분들은 PPT 한 페이지 슬라이드 부분 날라간 부분들 선생님 설명 한번 쭉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눈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줄줄줄줄쭉 알아보고 갈게요. 처음에 1번 병국이가 임영감액에서 공업단지가 들어선 이후의 석교마을의 환경 변화와 공단 측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 다음에 동진강 주변의 환경 문제에 몰두하던 병국이가 병식이가 새 독살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의 죽음과 관련해서 병국이랑 병식이가 싸움을 벌이죠. 마른 장작개비 같은 병국이가 날아갔다가 안경알도 깨지고 하면서 힘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국이의 환상 속에 도요새가 당하는 피해들이 떠올랐어요. 해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봤던 소설의 내용들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해요. 자, 석교마을에 공업단지가 들어선 후에 마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자, 내용인 즉슨 모짜리에 기름물이 모를 심잖아요. 그죠? 벼 이런 것들. 그 모짜리에 기름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다 썩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폐농을 했어. 그리고 굴뚝의 매연들이 집진 시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매연 때문에 기관지병을 앓게 됐어요. 그 다음에 땅값이 오르죠. 그래서 갑자기 목돈을 쥐었는데 돈 있어 좋아. 그죠? 근데 돈도 써본 사람이 쓰지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저기 사기 당해가지고 거덜도 나고 돈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백수건달이 되니까 어때요? 식수들이 이끌고 마을을 떠났어요. 자, 결국은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지금 환경이 무너지면서 환경이 오염되면서 사람들의 삶들도 다 오염이 되고 혹은 망가지고 해서 떠나게 됐죠. 이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요즘 알고 있죠. 그죠? 요즘 계속 에코 나오고요. 플라스틱 프리 나오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뭐야? 뭐 제로 웨이스트 이런 거 나오고요. 그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더라. 그렇다면 도요새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보고 할게요. 아버지에게는 도요새가 실향, 그리고 분단, 그리고 고향과 같은 존재를 상징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병국이는요. 정신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힘들 때마다 새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요새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떠올리고 있죠. 그죠? 해서 그 다음에 병식이는 어때? 금전적인 가치의 수단이더라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되고 있죠. 해서 아버지랑 병국이에게는 키워드가 치유로 상징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결국 이거는 첫 시간에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병국이 병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신적인 유대감 잃어버린 상실감들을 가지고 있는 두 존재잖아요. 아버지랑 병국이가 실향민이니까. 아버지가 실향민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랑 병국이 사이에 정신적인 유대감들을 상징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병식이는요. 금전적 가치램에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요런 것들 같이 엮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세대를 기다리며, 그리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그죠? 오른쪽에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실려 있는 것들은 소설이에요, 조세희. 그 다음에 저기 이쪽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세대를 기다리며 얘는 시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산업화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을 보게 되는지 똑같이 새를 지금 주목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같이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작가님의 소설을 읽은 친구들은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독서 일지나 간단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선생님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필기 부분들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